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 명분을 민주당 쪽에서 어느 정도 제공한 거 아니에요? 윤 총장은 좀 더 내공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윤석열 총장과는 정치적 연대를 하시는 건가요? 예, 윤 전 총장의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먼저 2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24%를 기록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윤 전 총장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람 같은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저희 오늘은 최근에 많은 여론조사들을 다 거론했습니다만 추이로 한번 봤을 때 24 두 사람이 이제 공동 1위긴 한데 윤 전 총장의 이 색깔이 좀 이제 가파른 상승세는 확실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양강 구도가 지금 일단 형성이 된 겁니까? 아마 주식시장에서 저렇게 주가가 상승하면 바로 이 거래 중단이 아마 할 겁니다. 갑작스럽게 뭔가 작전 세력이 있지 않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근데 이 한국갤럽 조사가 사실 의미가 있는 게요. 우리가 기존에 봤던 리얼미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갤럽은 이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즉 면접원이 직접 사람의 목소리로 해서 직접 이제 전화를 해서 무선과 유선 전화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국갤럽 여론사를 보면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론 지지율 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다른 어떤 리얼미터나 이거가 비슷할 때도 이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한 10% 이상 어떤 지지도 조사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단지 일주일 만에 저렇게 이재명 지사와 동률을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떤 조사에서 어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의 지지율 상승세가 전 조사에서 모든 어떤 자동응답 방식이든 그다음에 면접조사 방식이든 어떠한 여론조사 방식에서도 다 이재명 지사와 비슷한 동률을 이루거나 앞서가고 있는 이런 양상을 나온다는 것은 예. 이 지지율의 어떤 상승세가 그냥 어떤 일시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예. 평가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재 어떤 대선 구도가 윤 총장의 어떤 사태 이후에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다시 좀 보면 실제로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급상세가 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다. 그럼 결국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변수는 4월 보궐선거 전후가 더 있겠네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의견이 분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지지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저 지지율이 너무 갑자기 급상승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본인이 사퇴하는 그 시점이 이슈가 됐고 그것이 주식으로 뭔가 크게 한 방 터트린 거잖아요. 예. 그게 반영된 부분이 그게 계속 갈지는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에 대한 검증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으로서의 평가였다고 하면 이제는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의 평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후의 지지율은 좀 폭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윤석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윤 총장이 검증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손수 국장님, 이게 지금 윤 전 총장 지지율 나오면서 계속 여론조사들이 어디 지역만 특정해서 혹은 세대 특정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국민 53%는 정권 교체 원한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저기서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여당의 정권 유지를 바라는 비율이 34%거든요. 예. 34%라는 것은 지난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할 때 그때 지지율이 41.08%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당의 지지층 일부가 이미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 정도라면 7% 정도가 빠졌다라는 건데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 야권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권의 지지층이 일부가 이제 균열이 와서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어떤 정권 교체 희망을 야권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 53%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 과반수 이상이 원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이 국정 운영의 방향, 그러니까 현 정부가 가고 있는 국정 운영의 방향이 맞느냐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 그리고 국정 운영의 행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새로운 어떤 방향 전환을 하고 소통해 가면서 변화해 가고 이러한 행태에 대한 실망도 굉장히 큰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 핵심 가치인 공정이라는 이 부분이 이 최근에 LH 사태라든지 조국 전 장관 이후에 쭉 훼손되어 오는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이러한 전방위적인 것들이 겹치면서 더군다나 이제 올해 들어서 이 부동산과 이 검찰 관련된 부분의 이슈를 바꾸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이 장관도 바꾸고 또 민정수석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국정 운영의 변화를 깨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도 나가는 상황이 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를 했고 거기에다가 회심의 카드로 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투입했던 변창흠 장관은 사퇴를 지금 표명한 그 상황까지 왔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상당히 지금 여권 입장에서 사실 국정 운영에 정말 엄청난 위기 상황에 지금 직면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예. 윤 전 총장의 급상승세, 그러니까 상승세에 원조친노라고 불리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전 총장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 총장 같은 분은 뭐 유엔 사무총장도 하셨고 외교관이었고 물론 고 총리는 쭉 총리의 인선 서울시장 정치도 하셨던 분이긴 한데 그분들에 비해서 윤 총장은 좀 더 내공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을 겪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원래부터 뭐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쉽게 후퇴도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도하 변호사님, 여기 화면에 보면 유인태 전 총장 들으신 것처럼 반기문, 고건 두 사람보다는 조금 더 단단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근데 뭐 반 전 총장이나 고건 전 총리도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유인태 사무총장은 보는 걸까요? 이제 우선 공통점은 다 관운이 좋은 분들이죠. 근데 이제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건가 평가를 하면서 유인태 전 총장이 이제 반기문, 고건 이분들보다 윤석열 전 총장이 단단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 만나본 경험이 있는데요. 반기문 전 총장이나 아니면 고건 전 총리는 훨씬 이제 공무원 같으세요. 더 오래 관료 생활을 했고 관료 생활에 적합한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검사라서 그런지 공무원 같다는 느낌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아요. 저분들과 같은 공무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반기문 전 총장은 이런 말씀 방송에서 드려도 되나? 기름장어 뭐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오히려 좀 더 거칠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가 인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인정이 있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 수사에는 인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뭐 성품에는 인정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신데렐라가 됐지 이 계속 꽃길을 걸어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아마 자기가 검사장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가졌었을 거예요. 근데 총장까지 온 사람이죠. 그래서 신데렐라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잔혹 동화로 끝날 건가 영웅 서사로 끝날 건가는 본인한테 달린 건데 맷집을 많이 키웠어요. 이 정부에서. 그리고 그 전 정부에서도 맷집을 키워서 사실 롤러코스터를 타고 관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맷집이 있지 않나 그리고 권력 의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 달리 좀 시대정신이라는 거를 본인이 갖고 있는 명분 이런 게 나름 있지 않나 해서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건 저희의 희망일 수도 있고 앞으로 행보를 보고 이게 확인이 되는지 봐야죠. 알겠습니다.
사실 윤 전 총장 그 공식석상에서 본인은 정무 감각이 없다 이런 말을 종종 해오곤 했었는데 글쎄요, 진짜 윤 전 총장에게 정무 감각이 없을까요? 저희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제가 2015년에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단독하게 했는데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좀 오늘 흥미로운 보도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주간조선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윤 전 총장과 해당 언론이 인터뷰를 한 것 모양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타고난 정치적 감각은 축구선수 메시와 호날두나 같다. 이 정권 사람들이 따라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되지 않는다. 유스팀, 그러니까 유소년, 청소년 때부터 아무리 잘해도 호날두나 메시가 될 수는 없다. 윤 전 총장이, 이현정 의원님, 꽤 현 정부에 대해서 지금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호날두와 메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뭐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떤 잘할 수는 있지만 정말 예를 들어 잘할 수 있는 그 급은 다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 총장이 저런 평가를 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뭐 예를 들어서 처음 국회의원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선거에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 가서 거기서 부딪히기도 하고 했지만 그 집권 과정을 이제 집권했을 때 보면 한미 FTA,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이 집권층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FTA 같은 경우에 뭐 내국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나중에 대연정, 그 당시 여권 인사들이 직접 노무현한테 찾아가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한미 FTA, 그 정말 파병,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득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리더는 다르다는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판단한 국민 여론 때문에 판단한 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국민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국가 리더라는 겁니다. 예. 바로 그 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났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뜻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국민한테 설득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필요합니다. 저를 믿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보셨을 때.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를 한 건 뭐냐. 바로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게 어떤 자기 진영과 자기 진영에 반대를 하지만 그것에 불구하고 이 리더로서의 해야 될 일, 국가청 해야 될 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정권은 그게 아니란 거죠. 국민의 뜻이란 이름으로 해서 해야 될 걸 안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왜 검찰 수사만 해도 당시 안희정 전 지사 이 검찰에 구속됐잖아요. 예. 정권의 핵심들 구속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걸 보면 다른 의미에서 윤 총장이 저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현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분석과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언론 보도를 저희가 인용했는데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의 고공 지지율 이것과는 관계없이 다음 달까지는 집권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윤 전 총장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뭐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정치권에 관여하는 일, 특히 이번 선거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말씀은 윤석열 전 총장과 이미 지금 교감이 오가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대구지청에 이렇게 좌천되어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검사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누가 윤 총장이랑 친한가, 윤 전 총장이랑 친한가. 글쎄요, 뭐 이제 윤 전 총장 쟁탈전 비슷한 양상을 가는데, 근데 최 교수님, 실제로 여기 중에서 뭐 다 윤 전 총장이랑 다 인연이 있다고 언급하지만 특히
오세훈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과 모종의 소통을 시작했다. 이 소통이라는 방법은 지금 어떤 겁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와는 관련되지 않았죠? 관련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윤 총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시장 선거, 재보선 관련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뭐 이제 저것도 소통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뭘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저번에 워딩 그대로를 저는 뭐 얘기하고 싶고요. 세 분 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지지율이 갑자기 올랐고 현재도 상승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정말 대선 후보 중에는 가장 높은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선거가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세 분 다 윤 총장과의 어떤 친문성을 좀 각인시키는 것, 또 부각시키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판단을 한 거라고 봐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세 분 다 그걸 활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이 재보선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정리된 다음에 본인이 어떤 행보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재보선 전에 행보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저기 자막에 박영선 후보도 윤석열과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라고 얘기한 부분은 물론 뭐 어제 관훈 토론에서 일부 질문이 있으니까 답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뭔가 과도하게 윤 전 총장 마케팅을 하는 걸 좀 경계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죠. 전 총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관여하는 게 좀 견제하는 의미가 있죠. 사실 한때는 아주 편하게 연락했던 사이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박영선 그 후보가 사실 법사위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했죠. 그럼 대부분 뭐 검사장급 그리고 지금 이제 오래된 분들은 다 아는 사이에 법사위 워낙 오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이일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도 가장 편하게 연락할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견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하고도 다 인연이 있겠지만 단일화 전에 내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부담은 그런 부담이 있어. 아직까지는 준거 집단, 친정이 검찰이거든요. 근데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비난을 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치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너무 빨리 발을 담그는 것 또는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는 것 이런 모습은 조금 지양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자마자 그런 멘토가 이 사람 아니냐 꽤 빨리 보도가 됐었던 이 인물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정치적 연대를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치적 연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윤 전 총장과 정치적 연대를 하는 건가요? 일단 뭐 크지 않은 웃음으로 일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김한길 전 대표인데요. 손은석 국장, 이 정말 정계 진출의 조력자가 맞다면 나중에라도 정말 뭐 반문 연대라든지 혹은 보수 야권 혹은 하나로 뭉치는 결집에 김한길 전 대표가 있을 가능성은 큰 겁니까? 이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어쨌든 정치권의 여야 정치권에 상당한 격변이 일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주목해서 본다면 결국은 제3지대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외곽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정당에 입당한다든지 그 정당과 직접적으로 연을 맺는 쪽으로 갈 것인가의 그 선택의 문제가 이제 바로 닥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관계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보면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자주 만나면서 여러 가지 향후에 뭐 공동 운영 이런 부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들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이른바 야권 연대라는 틀 속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같이 연대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랬을 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이 야권의 그런 대표주자로서의 거기에 올라타는 형태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뭐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정계의 원로 그룹들이 이른바 어떤 반문 전선에서 그런 하나의 틀을 만들자 이렇게 뜻을 모으게 된다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누가
윤 전 총장의 멘토다, 뭐 가깝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뭐 여야 두루두루 이제 윤 전 총장의 사람이 이제 가까우니까 정치적인 향후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인이 바로 어떤 뭐 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지금은 섣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함께 그 차기 대선 주자지를 1위에 오른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윤 전 총장 얘기 이번 이슈에서 만나봤습니다.